이번 시간에는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사진이 있죠. 이거 명칭만 잠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색상은 휴라고 이렇게 그 포토샵에도 표현을 해요. 뭐 색상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색상이겠죠. 그리고 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여기 크로마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세츄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세츄레이션이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리고 명도 같은은 이제 라이트니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보정을 할 건데 이게 영문판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문판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게 뭘 조정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가시면 조금 더 편해요. 채도 같은 경우는 색상의 진하고 옅음을 표기하고요. 명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밝기, 그리고 이거 채도 빨간색은 이렇게 보시면 진하고 옅음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색상, 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무채색, 그러니까 회색, 흰색, 검은색 이 세 개의 색깔에 가까워져요. 어렵지가 않죠. 두 번째, 컬러는 두 가지의 색상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웜 컬러, 그리고 쿨 컬러인데 보통 이 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나 노란색 위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인물이나 음식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쿨 컬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파란색 계열이 많이 들어가고 도심이나 뭐 자연, 뭐 디지털 기기 이런 데 많이 표현이 돼요. 어렵지가 않죠. 여기까지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색, 채도, 명도, 뭐 웜 컬러, 쿨 컬러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포토샵을 처음 배웠을 때 가장 짜증났던 게 이제 미대생들이 보통 포토샵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컬러에 대한 좀 그런 개념이 우리보다는 좀 많이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든 뭐 예를 들면 뭐 개인 뭐 작업물을 위해서 하든 뭐 개인 작업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색깔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굳이 뭐 웜컬러, 쿨컬러는 저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뭐 웜컬러, 쿨컬러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었다가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색깔하고 채도하고 명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명도는 색깔의 밝기, 그리고 채도는 색깔의 진하고 옅음, 약간 농도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색상은 색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마우스 포인트 보시면 여기 보면 조정을 누르시게 되면 위에 네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알려드릴 거는 네 가지의 이 위에 네 가지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이거는 명도 그리고 채도를 이제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명도 대비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명도는 색깔의 밝기라 했잖아요. 올라가면 밝아지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두워져요. 보이시죠? 아이고. 자, 그러면 대비는 뭐냐? 대비는 여러분이 굳이 뭐 이거 대비 뜻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약간 대비되게, 그러니까 색깔을 여기와 이 꽃을 보면 있잖아요. 자, 이걸 0으로 놔둬 볼게요. 이때하고 제가 이걸 올렸을 때 약간 색깔이 대비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아 이게 좀 이쁘다 싶으면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죠. 그 모르면 그냥 자동 누르시면 여기 보면 명도와 대비를 자동으로
조절해줘요. 어렵지가 않죠. 자, 여기서 리셋을 하려면 다 각각 가서 0을 누르면 돼요. 근데 좀 더 편하게 하려면 Alt를 누르면 여기 보면 취소 쪽을 잘 보세요.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재설정,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명도 대비였어요. 두 번째 레벨.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미지에 조정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단축키가 적혀 있어요. 단축키가 적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렇게 단축키가 보여요. 자, 그 다음 레벨인데요. 레벨은 똑같아요. 그 명도와 채도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명도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레벨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설정이라는 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렇게 이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변해 갑니다. 자, 근데 사진을 보고도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포인트가 가운데 포인트가 옮겨졌어요. 자, 옮겨졌죠? 이거를 보고도 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잘 모르면 여기를 눌렀다가 여기를 눌렀다가 여기에서 살짝 변화를 주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지만 초반에 CMYK와 RGB가 있어요. 제가 여기 위에 채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자, RGB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째로 이렇게 이거를 옮겨서 조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정밀하게 하려면 뭐 빨강을 한 다음에 빨강을 좀 줄이고 녹색을 간 다음에 녹색을 좀 이렇게 만져주고 파랑을 가서 파랑을 좀 만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정말 실력이 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용하라고 알려드린 거고, 보통은 어떻게 사용하냐. 자, 여기 끝에 보면 지금 255라는 게 뭐냐면 255가지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지금 이걸 쭉 일로 옮기면 다 검은색으로 돼요. 자, 이거를 옮기면 이렇게 여기 맨 위에 올라갔던 요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올라가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없애주면서 약간 부드러운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이 끝에 거를 가운데로 살짝씩 옮겨요. 보이시죠? 자, 변한 거 보이세요? 살짝 선명해졌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극단적인 끝의 색깔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한 가지의 컬러로 이제 줄여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쭉 끌어다 보면 다 검은색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색깔이 다 없어지니까 다 하나씩 다 검은 색깔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 다 하얀색이 돼요. 왜? 너무 밝은 것들은 그냥 너무 색깔을 많이 표현하지 않고 색깔을 다 하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 더 단조로워지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여기 보면 자동을 누르시면 어느 정도 보정을 해요. 그래서 저도 자동을 사실은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지금 꽃 같은 경우에는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다 싶으면 이거를 여러 번 움직여서 이걸 부각시켜야 돼요. 근데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레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레벨뿐만 아니라 커브도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팔건 어떤 뭐 풍경을 찍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점까지만 오면 그 조절을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이거 하나에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출력 레벨을 뭐냐면 밝기예요. 밝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포이드 보이시죠? 여기 스포이드 보면 자, 여기를 누르면 색깔이 변해요. 이 맨 첫 번째 스포이드는 가장 어두운 부분을 클릭해서 자동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어렵지 아니 이해하셨죠? 이 스포이드는 잘 쓰진 않아요. 그리고 옵션 들어가셔도 이것도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끝에 이 극단적인 것들을 없애고 좀 더 색깔을 단순화 시켜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의 색깔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을 조금 더 단순화 시켜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곡선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아까 레벨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거는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까는 세 가지의 점이 있었잖아요. 포인트가. 근데 여기는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거를 보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채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 빨집이 R 레드 녹색 파랑을 각각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굳이 뭐 알 필요까지는 없고 자, 그 다음은 인풋과 이제 아웃풋이 있는데요.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지금 이 그래프 보세요. 이쪽이 어두운 톤이고요. 이 끝에 쪽이 밝은 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요. 자, 보시면 이거를 살짝 내리고 이거를 자, 누르면 포인트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조금씩 변하죠.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이렇게 내리면 어두워지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이거를 올리면 밝아져요. 이해하셨죠? 근데 사실 커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용하기 힘들어요.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분들도 여기서 이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곡선을 S자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을 누르게 되면 그냥 거의 대충 S자를 그려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게 되면 포인트가 하나씩 생기거든요. 이거를 미세하게 조정한다는 거는 사실 뭐 좀 어렵죠. 어려워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자동을 한번 눌러요. 그리고 너무 밝으면 이거를 살짝 내리는 거예요. 너무 밝으면. 이해하셨죠? 그럼 색깔이 변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너무 세세하게 알려드리면 이걸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S자를 만들 때 내가 S자를 만들지 말고 자동을 눌러서 S자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로 가면 어둡고 쉽게 말하면 내리면 어두워지고요. 올리면 밝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너무 아까 봤을 때 이렇게 너무 밝잖아요.
그럴 땐 살짝 어둡게 하려고 이걸 살짝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굳이 다른 포인트 찝어가서 내가 뭐 어디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격자 크기 보이시죠?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나눌 수 있는 거, 이거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Alt를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셋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보면 노출이 있죠. 이 노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메라를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좀 더 이해하는 게 좀 빠를 수가 있어요. 노출을 올리게 되면요, 사진이 밝아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조리개라는 게 있어요. 이 눈의 홍채를 뜻하는 건데요. 이게 노출이 많이 된다. 노출이 이게 홍채가 겁나 커진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다른 뭐 셔터 스피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일단 제외해두고, 눈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 눈이 동공이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그러면 빛이 겁나게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얘지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눈동자가 작아져요. 여기 보면 눈동자가 작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노출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거의 뭐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자,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그냥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거를 내리면 검해지고 올리면 하얘진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살짝 너무 이제 희어멀건하다 하면 약간 이렇게 약간씩 주면서 감마 교정도 살짝 주고, 감마 교정 같은 경우에는 명도 대비를 둘 다 조절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든 걸 다 만져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도비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해하셨죠?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요, 여러분,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여러분이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셋과 감마 교정은 아주 살짝씩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만져보면서 살짝씩만 움직이고, 노출 같은 경우에는 빛의 양을 조절하니까 약간 사진에 조명이 켜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진에 조명을 켜면 좀 더 밝아지겠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노출을 조금 올리면은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